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예, 곧버스. 자, 2,560원. 소폭 상승했는데, 아직도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그죠? 종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종가를 상승 못 시킨다 그러면 아래 꼬리라도 길게 감아야 된다. 예. 둘 중에 하나. 예. 종가 상승이냐? 아래 꼬리를 감느냐. 거래량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지금 한 달 내에 지금 50%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10348인데 지금 4637이니까 이건 거래량이 늘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3,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물량 자체가 비싼 게 사기 어렵지 싼 게 사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팔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자, 월봉으로 보면 공중에 떴습니다. 일단 저가가 안 붕괴되는지만 먼저 봐야죠. 저가만 안 붕괴되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저가만 확인한다. 저가만 멀어지면 해볼 만하다. 그 얘기는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서야죠. 예? 지금 월봉은 믿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서면 제가 봤을 땐 대박이에요. 예, 이게 그냥 올라가면 대박이라고. 그냥 올라가면 이제 그럴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죠.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면 장난 아닌 거예요. 예, 왜냐? 거래량이 맨 밑에 깔려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그냥 보면 잘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만약에 얘가 상승을 해서 이건 만약에요. 제가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갔다고 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 예?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거래량도 늘어날 거라고. 그럼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다음 달이 됐어. 다음 달이 됐는데 여기가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럼 다음 달은 거래량이 준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가이잖아. 그러니까 거래량 밑으로 내려가.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투자 심리도는 다 옆으로 행보하겠죠. 상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맨 밑에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도 저가만 안 깨면 사실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관찰해야 될 게 뭐냐? 저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가를 지킬 거다라는 걸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저가를 지키는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되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는 거죠. 내일 당장 미국 증시 오르고 국내 증시 올라서 곧버스 내리면 말 바꿔야 돼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가고 있어요. 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 내일 목표치는 2,600원입니다. 내일 목표치는 2,600원이에요. 2,600원 위에서만 마감하면 만세. 일단 양봉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엄청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해볼 만해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봉은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건 안 봐도 위아래 다 열려 있겠지. 뻔하잖아요.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일봉은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갭상승해서 그냥 올라가주면 땡큐고, 지금은 주봉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만. 월봉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만 봐야 된다. 자, 하단선 아래 있고 월봉 똑같이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매수는 못한다. 들고만 가자. 들고 올라가면 대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고 올라가면 대박이다. 주봉 여기까지. 오늘 미장이 내려야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2,750원. 자, 일봉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목을 좀 봐야죠.
일목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떴죠. 예, 공중에 떴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이게 일목균형표가 지금 이게 기준선 26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상방이 아니야. 하방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 여기 2880원일걸요? 예, 2880원. 제가 알기로. 예, 2882.50이에요. 그러니까 2885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885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저는 기대 볼 만하다는 거죠. 올라갈 만한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거냐는 두 번째 문제지. 예. 주봉은 뭐 이도저도 아니니까 일단 크게 기대할 거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네. 여기 바닥이 여기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지금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목균형표상에 바닥을 찍었던 전봉까지 지금 후행 스팬이 와 있고 버퍼를 하나 정도 준다 그러면 이제 예. 봉 3개 남은 거예요. 봉 3개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저점 있죠? 얼마지? 저점이 182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25원이 저점이 되려면 예? 이게 저점이 되려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를. 근데 여기 가격이 얼마냐? 7,320원이에요. 7,320원. 그러니까 얘가 7,320원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바닥이려면. 이게 바닥이 아니면 예.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겠죠? 그럼 얘가 시간이 가면 여길 붕괴할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는 3,316을 넘을 거라는 거죠. 얘가 이 바닥을 깬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3,316을 넘을 거라는 건데 3,316을 넘을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도 안 돼요. 2,600도 안 되는데 지금 700포인트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고버스가 최저점을 다시 깬다. 1825원을 다시 깬다는 얘기는 그냥 얘는 깨면 돼. 사실은 뭐 2,500원에서 뭐 700원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응? 단순한 문제라고. 근데 요거 빼려면 코스피 지수는 700포가 올라야 돼요. 700포. 그럼 700포 올라가는 건 우습게 보이잖아요. 뭐 700포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2600포잖아요, 지금. 맥수로 잡아도 여기서 700포 빼면 1900이에요. 예? 2600에서 700포 빼면 1900이라고. 그럼 1900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3300 가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오를 수 있을 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700포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부감도 없어. 삼성전자 뭐 19만 원 갈 거야, 20만 원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지수가 내리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100% 오를 수 있으면 100% 빠질 수 있는 거고 200% 오를 수 있으면 200% 빠질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 내려가는 힘도 있는 거지. 예. 여기서 3000포인트를 간다. 쉽게 얘기해요. 그럼 2200포인트도 쉽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26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0 가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팔면 내려가고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예. 그럼 외국인이 계속 산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팔 수 있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향후에 3,300을 갈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 골도 안 내고 그냥 옆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근데 3,300이 고점이 맞다. 당분간은 3,300을 갈 의사가 없다라고 본다면 아마 극심한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배팅한 거예요. 극심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제가 고포스를 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은 맞지 않아. 예.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죠. 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단지 8월 달이 됐을 때 목표가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에 지수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 뭐 상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저 같은 부류의 사람, 하락 쪽에 관련해서 이런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비웃죠. 예? 뭐 저 말고도 몇 분,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상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오를까요? 그런 게 딜레마죠. 많은 사람들이 하방에 관심을 가지면 증시는 올라요. 예. 그걸 최근 반년 동안 증명했죠. 예. 사람들이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얘기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증시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마인드를 바꿨어요. 이제 하방 얘기 안 해. 다 상방으로 돌아섰어요.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종목을 매수한 것도 개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상방으로 가나요? 지켜봐야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방을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저는 좋아요. 그건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을 본다는 징후이기 때문이죠. 자, 개인이 3,583억 샀고, 개인이 82억, 외국인이 82억, 기관이 3,845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안 해요. 개인은 매수하는데. 자, 외국인은 1,327억을 매도했습니다. 다른 건 뭐 특이사항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포지션 변경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가 간 거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외국인은 매도가 4,392억이고 개인은 3,36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개인의 매도보다 조금 더 많아졌지만 아직도 개인은 매도하고 있으니까 기대할 게 없죠. 저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직 그냥 간보는 수준이다. 다시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고, 포지션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제가 하방을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자, 오늘 옵션을 봐도 지금 개인이 342콜을 또 샀죠. 342콜을 또 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를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다고. 여기만 딱 보자고요. 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강한 상방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완전히 틀어서 이 방향을 틀려면 결국에는 개인이 340이랑 341을 손절해야 돼요. 이걸 손절해야 위로 가지. 아직 손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위로 갈 거면 저걸 다 걷어낼 거라고. 아래냐? 아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래로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아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340을 못 넘는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딱 그 모양이잖아요. 340을 안 가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려면 개인 콜을 다 정리시켜야 돼요. 이걸 정리시키지 않으면 만기까지는 그냥 340 부근에서 와리가리 하든가 아니면 악재 하나 두둑이 맞고 밑으로 내려 꽂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되겠죠.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 남은 거예요. 4일. 다음 주 현충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공유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어느 순간 맞았을 뿐인 거지. 그 생각이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항상 맞거나 항상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논리로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았을 때 제 논리가 맞는 거냐? 그냥 운이 좋은 거고. 제가 틀렸을 때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봐요. 제가 맞을 때는 운이 좋은 거고 제가 틀렸을 때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지. 자, 이건 뭐냐?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338일 때 코포스가 2,560원이에요. 2,560원이고 코스피 지수는 2,568입니다. 68. 근데 얘가 만약에 272까지 한 달 안에 떨어져. 예? 한 달 안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떨어지면 얼마까지 가느냐? 코포스는 3,960원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272까지 내려꽂으면 3,96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는 2,070입니다. 2,070. 그러니까 278이 붕괴된다라는 얘기죠. 작년 저점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작년 저점이 붕괴되어도 3,940원을 넘어가려면 지수가 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278이 아니라 272대까지는 빠져야 이제 코포스는 3,960원 정도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게 코스피 지수는 2,100 얼마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2,070대까지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포스는 54.68%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30%를 더 빼요. 응? 30%를 더 빼.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190이 되고 코스피 지수는 1447이 됩니다. 예, 그러면 코포스는 몇 프로가 오르느냐? 85%가 올라요. 85%가 오릅니다. 그럼 7,320원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계산했을 때 어떤 거냐면 코포스가 7,320원, 이게 지금 기준선 26값이에요. 후행 스팬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선 26값이 7,320원인데 그 7,320원이 예, 실제로 현실화 됐을 때 코스피 200 지수는 한 190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저점이 이 정도잖아요. 196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144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붕괴되면 예, 코포스는 7,32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포스에 그려져 있는 기준선 26이랑 선행 스팬 2의 위치는 코로나 때 코스피 저점, 코스피 200 지수 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이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는 338이고 코스피 지수는 2,569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전고점을 넘는 거야. 3,316을 넘고 449를 넘어서 가는 거죠. 이게 케이스 하나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가 보기엔 코로나 저점까지는 폭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세 상승을 해서 그 449도 넘고 3,316도 넘는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상승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상승하냐면 내년 2분기까지 예? 내년 2분기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예, 현재 고점을 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면 쏟아져 가지고 예, 최저점을 다시 붕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관점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아래쪽을 택한 거예요. 예? 저는 아래쪽을 택했다고. 3,316을 넘고 449를 넘는 흐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로 예, 196을 깨고 1440대로 다시 가는 흐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뷰인 거예요. 제가 가진 뷰가 옳다가 아니라 제가 그런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 뷰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봐야 저는 관심이 없다고요. 제 뷰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방을 보실 거면 상방을 보셔도 돼요. 예, 3,300을 넘을 거니까 449를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수해서 버티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잖아요. 뭐 2,800을 갖다가 조정했다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위로 갈 거면 계속 가는 거야. 뭔 조정을 해. 계속 가야지. 예? 근데 이게 못 갈 장이면 아예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쏟아질 만한 뭔가 악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땐 8월 달에 뜰 거라고 봐요. 이게 내려가는 장이면 악재는 8월 달에 뜹니다. 8월 달에. 그 8월 달에 가장 큰 게 떠. 그래야 한 30% 빠질 테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징후가 한번 나오겠죠. 그 징후로 두 달을 빼고, 그 다음에 징후로 두 달을 뺀 뒤에 악재는 8월 달에 뜨면 딱 모양새가 나와요. 만약에 8월 달에 폭락할 거면 이번 달에 제가 봤을 때는 분기봉 하락할 거예요. 네? 분기봉 하락. 6월 달에 분기봉은 하락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322.66 아래에서는 끝날 거라고. 320.03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코스피 200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위로 올라서 윗꼬리를 달아. 윗꼬리 다는 것까지도 괜찮아. 네? 윗꼬리 다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윗꼬리를 달고 나서
종가가 322.03 아래에서만 끝난다면, 코스피 지수로는 2476 언더에서만 끝난다면, 저는 8월 달에 악재가 뜨려고 미리 작업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이 맞다면 6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근접하게 움직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분기봉이 상승하겠죠. 그럼 분기봉이 상승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 공존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열려 있고, 아래로 가는 시나리오는 열려 있지만 약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분기봉이 상승해서 끝난다. 322.66, 322.03 위에서 끝나면 상방 하방에 다 열려 있는데 윗꼬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상방이 유리한 거고, 윗꼬리가 길면 양쪽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322.03 아래에서 끝나면 그때는 상방의 기회는 거의 없을 거고 하방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자, 제 입장은 다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고포스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봤는데 고포스 아니야.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돈을 집행하는 거지. 본인이 그런 결정을 안 해놓고 그냥 저 사람이 간다니까 가나보다 하고 매수해놓고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도 안 하고, 저는 리딩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책임질 만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고통을 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전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 매매만으로 고통받는 것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6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방에 유리하고 하방에 유리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부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